비트코인의 그 설문을 보면 비트코인을 투자한 절반 이상이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길게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손해를 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자체가 같은 거를 했기 때문이고 내가 예측하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주식에 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왔는데 다음 질문으로는 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즘 좀 꺾이기는 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다가 뭐 현물 ETF 승인이 보류된다든가 뭐 이런 몇 가지 소식 때문에 촬영일 기준으로는 약간 꺾인 상태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대로 좀 꺾일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다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뭐 가격 예측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는 저는 전혀 모르겠고 저는 뭐 단기적인 예측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5년, 10년 뒤 아니면 그 이상의 미래를 본다면은 저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사실 상상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그 생태계가 인센티브 구조가 살아있는 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정도만 알고 있고 뭔가 특정 타겟값을 지금은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계속 미래에도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뭐 반감기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21만 블록마다 뭐 1블록에 10분 정도 소요되니까 21만 블록이면은 한 4년 정도마다 이제 반감기가 이루어지거든요. 반감기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원화를 찍어내고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새로 신규 물량이 풀리는 그 속도가 이제 줄어드는 건데 그게 4년마다 이제 반으로 줄어들어서 비트코인이 마지막 채굴이 되는 시점이 2140년인데 2100년부터 2140년까지 40년 동안 채굴되는 비트코인 전체 개수가 1개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2100년부터 2104년까지 그 4년 동안 채굴되는 게 0.5개고 2104년부터 2108년까지 또 채굴되는 게 0.25개고 네, 이런 식으로 가서 40년 동안 1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년간의 그 모든 채굴 수수료를 다 약간 커버하는 게 비트코인 1개라는 생각이 들면은 뭐 얼마나 1개당 가치가 커질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 거고 그때까지 살아남는다는 가정하고 이건 또 굉장히 극단적인 끝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인센티브 구조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고 비트코인이 처음 이제 채굴된 2009년부터 2012년 첫 반감기까지 1050만 개가 이미 채굴이 됐거든요. 50%가 이미 채굴이 돼서 그러니까 이미 거의 90%가 채굴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도 거의 이제 99%를 향해서 이제 점점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량은 이미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점차 이걸 믿고 아니면 좀 이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걸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단 가치는 오히려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잃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한 몇백만 개가 잃어버려 뭐 분실됐다 아니면 뭐 훼손됐다라고 주소를 잃어버려서 라는 말이 있는데 뭐 그런 게 나오다 보면은 점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저도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할 때 뭐 1년만 투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도 거의 한 3, 4년 투자하게 된 것 같은데 뭐 저도 이제 팔기 싫어서 갖고 있는 거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는 게 좀 리스키하다 안 갖고 있는 게 더 무서워서 지금 갖고 있고 남에게 주기 싫기 때문에 명확한 프라이스 타겟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자산의 일정 비중을 항상 채워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말고 다른 또 이 메이저 가상화폐로 불린 게 이더리움인데 좀 기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좀 어떤 특성의 차이가 있나요?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사실 다른 장르라고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크고 그냥 가상자산이라는 공통점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르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묻는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서 사실 산업도 다르고 완전히 좀 다른 회사지만 국내 주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뭐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사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나왔고 사실 비트코인의 철학 자체가 일단 기존 체제에 대한 반감 아니면 뭐 그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반감과 뭐 기존 금융권 이런 거에 대한 뭐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탈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정부주의적인 약간 아나키스트적인 그런 철학이 좀 있고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실용주의적이고
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좀 가치를 줄 수 있고 어떻게 공존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철학에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코드적으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은 제일 단순함의 극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이제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이제 오랫동안 그 단순함을 유지해온 것에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은 이미 그때 2009년에 처음 나왔을 때 이미 그 큰 줄기가 완성된 상태로 쭉 이제 십몇 년을 이제 이어왔던 거고 이더리움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복잡성의 끝에 있는 오히려 약간 플랫폼적인 개념이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피어 투 피어로 정부나 이런 금융권 없이 그냥 단순히 인터넷만 있으면은 개인과 개인이 뭐 조작할 수 없는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지금 화폐로 쓰기엔 너무나 커져버려서 화폐로 비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뭐 가치 저장 수단 뭐 어떻게 보면은 금 같은 화폐로 생각하면 굉장히 비트코인이 느리고 불편하지만 금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면 금보다는 훨씬 편하고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편하거든요. 뭐 요즘도 화폐도 사실 해외 송금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뭐 며칠 걸리고 뭐 업무 시간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비트코인이 그런 면에서 화폐보다도 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비트코인은 그 가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사실 크고 이더리움은 플랫폼,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이 위에서 이 돈의 가치의 움직임을 내가 코딩해서 프로그래밍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뭐 잡코인이나 알트코인이라는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이더리움 토큰들이고 지금 뭐 시총으로 따지면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한 3배 정도 크지만 뭐 옛날에는 몇십 배였는데 이미 3배까지 따라잡혔는데 생태계 자체는 이더리움 범 이더리움 생태계가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보다 훨씬 영향력이 크고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 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이 좀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코인들에 투자를 할 때 좀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저만의 방법이라면은 안 죽을 것들? 사실 생존이 제일 그러니까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뭐 닷컴 버블 때도 99%의 기업이 망했지만 살아남은 기업의 1%, 그 1%의 기업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듯이 뭐 블록체인 물결도 이 물결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파도고 물결이라면은 여기서는 사실 99.9%는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10년 뒤에도 남아있을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사실 제일 처음에 많이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중앙화가 돼 있다면은 뭐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한 살아남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기업이 만든 주도해서 만든 좀 중앙화된 거라면은 이 기업이 살아있는 한 뭐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업이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는 의지만 있다면은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투자한 코인이 5년 뒤에 남아 있을까? 아니면 10년 뒤에 남아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좀 되게 처음에 제일 첫 번째로 고르기 좀 좋은 필터인 것 같고 만약에 그러면 제가 어떤 코인에 대해서 한 5년이나 10년 뒤까지 이거는 100% 살아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코인을 매수할 시점과 이 뭐 계속 갖고 있는 게 베스트겠지만 뭐 만약에 매도를 제가 목적으로 한다면 이 매수할 시점과 매도할 시점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타이밍은 사실 잡지 않고 저는 결국 비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투자를 한 번에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1,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해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이제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1,000만 원을 다 투자를 해버리세요. 한 번에 1회성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들어간 수익률이 앞으로의 내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평단가를 낮추려는 이제 생각 자체도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저는 타이밍은 사실 내가 여기에 투자해야겠다는 확신이 드는 시점이 그때 바로 투자해야 될 때고 뭐 떨어지면은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더 싸게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투자에 대한 확신을 얻은 시점이 가장 빠른 그 ASAP으로 하는 게 이제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 시점은 내가 본 미래가 시장이 보고 있는 미래와 같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거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씩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남들이 보기엔 엄청난 미래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뭐 메타버스에서 막 뭐 크리에이터도 하고 하면서 돈도 벌고
뭐 게임을 통해서 뭐 돈도 벌고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와, 그런 세상이 정말 올까? 라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처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미래라는 거는 한 번에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현재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미 과거이고 이미 그거는 이미 됐고 지났고 앞으로의 미래를 더 생각해야지 이라고 생각하는 더 선구적인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 내가 본 미래가 남들도 똑같이 보고 있다면 더 이상 더 따라올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미래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투자의 매력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더 큰 미래나 더 비전을 더 찾지 않는 이상 그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미래에 있는 자산을 찾아 나서는 게 좀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정수님께서는 사회 초년생 시절에 이 카드사에 몸담고 계셨죠. 근데 지금은 몰라도 당시에는 이 기존 금융권에서 가상화폐, 이 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분위기에 있는 조직에 있었는데도 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었던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근데 사실 뭐 조직의 분위기가 투자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회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또 결제나 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그 이금융권 회사에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금융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았어서 오히려 좀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고 뭐 회사가 뭐 이거는 투자하지 마세요. 우리 직원들은 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놓은 거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뭐 없었고 그때 코인 투자에 넣었던 제일 큰 거는 사실 심리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심리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심리. 저는 이제 시작을 2017년 이제 그러니까 16년 반감기 이후에 17년 말까지 엄청난 이제 1년 동안 큰 랠리가 있었는데 그 랠리가 끝나고 버블이라는 게 터졌을 때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주변에도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거 벌써 망했어. 그거 아직도 있어? 비트코인 그거 사기야. 이런 식으로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공부한 내용이나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간단하게 공부한 내용보다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왜 더 알아보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이미 망했고 이거는 건드리지 마. 그거 도박판, 투기판이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도박이나 투기로 치부해버리는 그러니까 알아보고 투기판으로 치부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더 이상 공부해볼 이제 의사가 없었던 좀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회가 있다. 남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구나. 이때 남들이 더 공부하기 전에 내가 투자를 선점을 빨리 해버려야겠다. 빨리 싸게 물량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 투자를 빨리 시작해야겠다는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때는 사실 이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에서 논의가 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2016년, 17년 정도에는. 근데 지금은 이미 이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ETF가 상장을 했죠. 지금 뭐 현물 ETF가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점차 제도권에서도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저도 당연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작년부터도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의 가상자산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주도 하에 뭐 2011년에도 그렇고 13년에도 그렇고 17년에도 그렇고 그런 뭐 큰 3번의 버블이 있었는데 뭐 2021년도까지 하면은 4번 버블이 있었는데 그 버블마다 보통 원래 2017년까지는 리테일 중심의 그 버블이었거든요. 개인 투자자 중심의 이제 좀 상승장이었다면은 2020년부터는 이번에는 이제 기업 중심의 기업이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된 좀 상승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ETF라는 것도 기업이 이제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 투자한 경우도 지금 몇 군데 있지만 사실 ETF로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 사실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편리하고 법적으로도 좀 오히려 좀 쉽고 결제받기도 쉽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ETF가 생기면은 좀 기업들이 참여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사실 뭐 선택권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뭐 시기의 문제로 너무 급하게 이번에 안 됐다 뭐 그러면 또 뭐 팔아야지 뭐 되기 전엔 이번에 될 것 같으니까 사야지 이런 거는 사실 좀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생각인 것 같고 오히려 내가 하락을 피해서 아낀 돈보다 내가 상승을 놓쳐서 잃은 수익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산 모두가 수익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의 그 설문을 보면은 비트코인을 투자한 절반 이상이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저처럼 뭐 길게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손해를 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트레이딩 같은 거를 했기 때문이고 내가 날씨를 예측하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계절을 예측하려고 했으면은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이더리움도 그냥 제가 뭐 14만 원에 샀을 때 그냥 갖고 지금까지 쭉 들고 있는 게 사실 그때 내가 잡코인이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니까 잡코인에 이번에 이더리움 팔고 이거 타봐야지 했다가 조금씩 이더리움보다 그 당시에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15만 원에서 뭐 한 3, 40배 오른 거니까 그거를 사실 모든 단타로 이제 잡코인을 다 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이 잡코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뭐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뭐 도지코인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코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코인들에 뭐 투자하는 것과 월스트리트 배츠 같은 데서 이 미임 주식이 유행을 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게임스탑이나 베드베스앤비욘드가 있었죠. 네.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번 작년 이제부터 시작된 이제 코로나로 촉발된 이제 대폭락 사태죠. 대폭락 사태가 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제 빅쇼트나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제 2008년, 2009년 걸 공부를 해보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 전체를 이어주는 뭔가가 없었어요.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좀 확산되기 전이었고 사실 이번 대폭락이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에 첫 금융위기인데 그러면 예전에 뭐 신문으로나 뭐 어디서 소문으로나 그냥 몇 년 뒤에 들었던 그런 얘기들을 내 주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아니면 새로운 신흥 부자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바로 눈앞에서 진행되는 걸 내가 목격을 할 수 있고 뭐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네 근데 뭐 몇 년 뒤에 보니까 아니면 뭐 한 달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네 이런 거를 실제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투자의 붐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에 대한 붐이 많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원래는 투자라는 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40, 50대 부장님이 하는 것들 뭐 그런 뭐 사장님, 부장님이 많이 하는 그런 거 이제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즘 뭐 초등학생, 대학생부터 30대 뭐 직장인, 젊은 사람들까지 다 주식 투자를 하고 투자를 안 하면 바보 약간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자 시장 자체가 뭔가 많이 대중화된 것 같아요. 원래 기업 중심,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뭐 펀드나 이런 중심의 투자판이었다면은 요즘은 약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감성을 얻는 것 왜냐면은 결국 투자라는 것도 돈을 쓴다는 면에서 저는 소비라는 것도 이제 지갑으로 투표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내가 마음을 나에게 뺏긴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넣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반 대중들이 투자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업 비중이 많았다면은 개인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감성적인 측면 그런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밈 주식이나 아니면은 밈 뭐 코인 이런 것도 사실 비트코인도 사실 처음에는 2009년, 2010년에는 밈이었거든요. 밈으로 시작된 거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회 현상이자 기존 금융 시스템을 뭐 위협하는 수준까지 온 상태인데 뭐 지금의 밈 주식과 밈 코인도 사실은 바로 거부하면 안 되고 저는 무조건 거부할 거면은 알아보고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투자 시장 자체가 좀 대중화된 게 그러니까 10대, 20대가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의 계속 이어질 하나의 트렌드일 수 있고 오히려 점차 늘어날 수 있는 트렌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시장 자체가 더 이상 뭐 실적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인기를 얻는 것, 감성에 자극하는 것. 도지코인 같은 게 뭐 귀여운 시바견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거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 그냥 실제로 실적이나 뭐 돈을 버는 거나 쓸모가 없어도 사람들에게 뭐 웃음을 주고 약간 마음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아닌가. 누군가에게는 뭐 기업에게는 가치가 없더라도 일반 개인에게는 가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를 이미 이제 인정하고 밈도 하나의 뭐 환경처럼 투자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밈 주식도 실제로 보면은 결국 뭐 헤지펀드들 대 개인 투자자의 싸움 이런 것처럼 더 이상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뭉칠 수도 있고 이만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네. 그럼 우리의 좀 의견과 너네들이 불법적으로 맨날 하던 거를 두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일부 기성세대 뭐들에게는 사실 코인이 어떻게 보면 좀 투기판이다. 뭐 이런 사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좀 뭐 반박을 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이런 그 편견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신 대로 뭐 코인판도 그렇고 코인판 가상자산 세계도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똑같이 투기꾼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더 많고 투기 자금의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사람보다 투기를 하는 사람이 뭐 많을 수도 있을 정도로 좀 굉장히 위험한 시장인데 그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주기 때문에 사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모두가 사실 장기 투자를 하면은 또 그건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항상 투기라는 말은 버블 때마다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에도 버블이 있었던 때가 있고 뭐 주식에도 버블이 있는 때가 있고 코인도 버블이 뭐 꼈다 터졌다 꼈다 터졌다를 반복하면서 커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시장 전체가 투기일 수는 없고 시장 전체가 다 건전한 투자일 수는 없고 항상 뭐든지 그 안에서 좀 투자와 투기의 이제 도박의 비율이 있는데 저는 그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결국 내가 그래서 이 시장에서 나는 투자를 할 것인가 도박을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상관이 없고 완벽한 투기판도 없고 완벽한 투자판도 없다면은 내가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남들 따라서 도박을 해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뭐 어떤 사람을 따라서 뭐 일부를 따라서 나는 실제로 투자를 해볼 것인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말한다고 해서 뭐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바꾸고 싶은 문제도 아니고 네. 사실 저희 한정수님께서 최근에 책을 내셨습니다. 네, 책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만 해주시면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책은 이제 나는 투자로 30년을 벌었다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는 이제 책을 쓸 때 이제 뭐 기술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기술적인 투자 서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투자 철학이나 투자 원칙들에 대한 뭐 생각의 흐름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해서 좀 술술 읽으실 수 있게 썼고 뭐 깊게 자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읽으실 때는 너무 당연하다, 너무 자연스럽다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써놨어 라는 얘기들이 담겨 있고 근데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보면 내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담은 책이고 쉬운 언어로 단숨에 읽으실 수 있게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썼기 때문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용 하나만 스포일러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책의 구성을 이제 why, how, what으로 이제 했는데 왜 투자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투자는 선택이 아니고 이미 모든 사람이 투자자이고 뭔가 현금만 갖고 있는 사람도 현금이라는 자산에 몰빵 투자를 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는 투자를 한 사람이다. 그럼 과연 의식적으로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Why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투자를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뭐 그럼 저만의 이제 원칙들을 공유하고 뭐 결국 본인들의 원칙을 찾아야겠지만 일종의 뭐 시작점 가이드라인으로 제 원칙들을 약간 공유하고 예를 들어서 뭐 현금도 자산이다. 아까 말씀드린 뭐 날씨는 예측할 수 없지만 계절은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우에서 그 다음에 파생된 그 후에 이제 다음 챕터에 왓이 나와요. 그때 이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이제 코인들 그래서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나에게 맞는 투자처는 뭐고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써놨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이제 흐름을 보면서 읽으시면 좀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재밌었던 분들은 이 책도 한번 구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권 사서 읽어보고 싶네요. 세상학개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크리에이터 한정수님과 함께 이 전체적인 투자에 대한 개념과 이 투자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